네, 안녕하세요. 개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오늘 임대주택 관련된 얘기 하려고 자료를 잔뜩 찾아놨는데 어제 한 얘기에 연관이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관련된 얘기를 좀 연결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가 제목이 인도보다 약한 나라. 그래서 제목만 딱 보고 설마 캐나다 그랬는데 냉엄한 현실에 직면한 캐나다. 그러니까 인도 정부의 진권 탄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시크교도의 그 어떤 수장이 이제 죽었잖아요. 몇 달 전에 암살당했는데 관련된 되게 복잡한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더 파자니 요즘에 그런 얘기가 좀 옛날에 되게 좋아했는데 좀 게으러져서 더 이상 파고 싶진 않았는데 여기 관련 얘기 계속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인도 어떤 정보부가 개입해서 암살한 거다. 그래서 인도랑 지금 캐나다랑 서로 외교관 추방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캐나다 편을 지금 아무도 안 든다고 합니다. 파이브 아이즈라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같이 이제 그 정보 공유 협의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한국도 여기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제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진 않았지만 한국도 들어갔는데 탈퇴한 걸로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잘. 어쨌든 근데 이제 국제사에서 봤을 때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면 한쪽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캐나다랑 미국, 캐나다, 인도를 봤을 때는 인도가 지금 인구수에서도 중국을 지금 몇 년 내에 제친다고 나왔죠. 거기다가 경제력, 군사력, 우주 과학기술 역량도 지금 나날이 부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인도 역량이 커지고 있어요. 중국이 지면서 지금 정책적으로 인도 쪽에다 공장을 또 옮기는 나라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인도가 미국 말도 잘 안 들어요. 사실 요즘에 미국에서 어쩌고 얘기하면 딴지 걸고 그러니까 인도야말로 지금 미국 편을 들 때도 있고 뭐 러시아 편을 들 때도 있고 그 터키도 그러죠. 터키 이름이 바뀌었는데 트루키에로 바뀌었나요? 어쨌든 그 나라도 이 양쪽을 막 징검다리 외교를 해도 미국도 이렇게 힘을 좀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다가 바로 두들겨 맞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냉엄한 현실. 제가 어제 밴쿠버 얘기를 하면서 밴쿠버가 이제 그 파나마 운하 개통을 하면서 밴쿠버가 이제 항구 도시로서의 이제 역량이 확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옛날에 저 전공은 이제 역사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역사 얘기나 뭐 전 세계적인 흐름 얘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옛날에 좀 많이 공부도 하고 막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산 게 좀 바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이제 관심도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떤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보시면 자, 세계가 봤을 때 인도보다는 지금 캐나다가 더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현실은 인도가 더 나랑 편이 돼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다른 지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사헬이라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가 새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참 희한하게도 사헬 지역의 나라 중에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기니 그리고 부르키나 파소 이런 나라가 일렬로 쭉 이어지면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저도 잘 몰라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것 때문에 러시아랑 막 일본이라는 러시아, 미국도 개입돼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도 중국도 개입돼 있고 막 이래요. 자, 어떤 길이 보이지 않나요? 하나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쉽게 말하면 어떤 나라가 요게 길을 뚫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에 자기네 길을 뚫는다는 게 꼭 어떤 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자기네 나라 역량을 굉장히 크게 강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러시아나 미국이 개입이 되면서 그게 이 나라의 쿠데타나 분쟁 형태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어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힘을 써서 이러고 있을까? 자, 볼까요, 한번? 자,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를 놓고 경쟁을 치열하다 보니 어떤 배경이 있대요. 지도상으로 보면 뭐 이런 지역인 거죠. 뭐 어디 지역 새로 지역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여기 보면 사우스 차이나 씨에 보면 여기 인도랑 필리핀하고 가까운 곳에 여기 무슨 제도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 작은 섬들에서도 필리핀하고 늘 싸우고 있고 또 미국 여기 또 타이페이하고 여기에 있는 또 작은 섬들 있어요. 이스트 차이나 이쪽에도 섬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또 엄청나게 또 싸우고 있죠. 여기는 중국, 대만, 일본 또 미국까지 개입돼서 싸우고 있고 여기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싸울까 쓸데없이 막 이런데 막 싸우냐면은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 말레이시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세계 물류에 뭐 저도 정확한 퍼센트 까먹었어요 지금.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길로 넘어가서 파나마 운하로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로 가야 되는 이 지부티란 지역도 참 중요하고, 그죠? 지부티란 지역이 요런 이점을 이용해서 나는 이런 편에 붙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편에 붙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붙어가면서 이제 여러 나라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요 길을 막아버리면, 그죠? 물류가 전 세계 물류가 꽉꽉 막히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전에 요 이란이랑 한참 미국이랑 전쟁 한 해 만에 막 그럴 때도 여기에 이란이 이제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반달 아바스인가요? 여기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지나가는 배 다 격추시켰다 그럴 때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항공모함 출동해가지고 페르시아 걸프만이죠. 페르시아만에 여기에 항공모함이 2대나 가가지고 이걸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미군들이 지나가는 함정 그 석유를 싣고 가는 배마다 호위를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여기가 이제 좁은 지역이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중국이 미국이랑 엄청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뚫어야 자기네 먹고 살 수 있는 물류의 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미국이 절대 내주지 않고 있죠. 사실상 파나마 운하와 파나마는 여기 있죠. 파나마 운하와 그리고 여기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와 파나마 거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관리는 실질적인 거기 관리의 힘은 미국하고 영국이 대부분 갖고 있어요. 프랑스도 어느 지분이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상 서방의 국가들이 지금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물류 길이다 보니까 여기를 지금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시가 수혜를 볼 수 있고 그 흐름을 타기에 적합한 도시인가. 지금 캘거리하고 알버타가 지금 엄청나게 막 뜨고 있죠. 사람들 많이 가고 있고 세계적인 기름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뭐 100불 넘는다. 얼마 전에 JP모건에서는 200불 갈 것 같다. 그런 발표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한 발표하고 그 뒤로 한 기름값이 폭락을 한번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알버타나 캘거리 얘기가 나오면 제 댓글에 그런 얘기 많이 달려. 예전에 그 기름값 폭락해서 피해를 봐서 정말 직장을 잃어서 어쩔 수 없이 밴쿠버나 토론토로 이사 가신 분들도 있어요. 당시에 그런 분들은 알버타 애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저도 그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동산 가격이 경제 요인 중에 한 가지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썩 좋지는 않구나,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캘거리하고 에드먼턴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를 굉장히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 얘기 뭐 저도 잘 모르니까 일단 뭐 또 기회 되면 나중에 하고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밴쿠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결국 이제 결론인데 자, 이런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열심히 새로운 길을 뚫고 있는데 지금 서방 열강 국가들이 여기에 지금 개입이 되면서 원하는 길이 아프리카에 뚫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 실크로드라고 해서 여기 중국이 뭐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런 쪽 아프가니스탄 통과해서 새로운 또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면서 길이 뚫리지 않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 백길이라도 좀 우리 땅으로 만들자. 그래서 백길에 좀 진출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좀 미국이 지금 또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들한테 호주도 그렇고 같이 지키자. 이 길을 지켜 우리가 먹고 살지. 굉장한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길도 뚫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어떤 경제 흐름의 축이 인도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인도가 잘하는 것도 있고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이 그쪽으로 커지는 건데, 이런 인도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캐나다는 뭐 이렇게 쏙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어쨌든 그 인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 중심이 되거나 점점점 그런 흐름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인도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뭐 거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이 토론토 지역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일까 오느냐에 따라서는 뭐 밴쿠버는 여전히 또 그런 물류에 이렇게 BC주나 알버타주 이쪽에서는 또 물류를 좀 실어와야 되니까 계속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생각에 이제 그런 흐름에 밴쿠버가 이제 계속해서 잘 숟가락 얹고 잘 갈 수 있는 지역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들어요. 잘 얘기하다 보니까 참 결론이 없기는 한데, 근데 캐나다는 쉽게 말해서 적이 없는 나라긴 하잖아요. 근데 뭐 트루도 총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런 정책 노선상 중국에도 쓴소리를 많이 했고, 그죠? 이번에 또 일본, 또 인도에도 또 이번에 쓴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이 심각한 싸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BC주나 뭐 온타리오주나 인도 사람, 우리 영국 연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다 보니까 이게 또 뭐 무난히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은, 이게 어떤 걸 봤을 때 꼭 이렇게 저렇게 딱 부러지게 보지 말고 거기 내면에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미국, 되게 아프리카를 봤을 때 어떤 나라가 이렇게 뭔가 힘을 쓰다 보니까 새로운 길을 뚫으려고 하다는 그런 게 이렇게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도와 지금 캐나다 이런 흐름도 어떤 큰 흐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 부분이 이제 어떤 싸움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시간이 좀 더 흘러보면 알겠지만, 이런 흐름들도 뉴스를 보면서 보시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황하기도 하고 결론도 없는 얘기를 오늘은 하게 됐습니다. 딴 거를 준비를 했는데 또 이 얘기가 또 하게 됐어요. 네,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한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